어머니, 지우 유치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그리고 학원비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요. 수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을 도와달라는 거야?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수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상가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시잖아요. 그거로 주시면 되죠. 목소리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는 내 생활비 써야지. 수지는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저희 200만 원 주시고 남은 돈이면 어머니도 혼자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지야, 그래도 이건 좀. 수지가 테이블에 손을 탁 쳤어요. 어머니, 손주 교육비예요. 지우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지우를 사랑하는 걸 이용하는 건가요?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그때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실 시간 많지 않아요. 다음 달 유치원비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안 도와주시면 지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었어요. 수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지우 못 봐요. 지난 3년처럼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수지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 내리실 거라 믿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6살이죠.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1개, 상가 1개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죠. 아들 민호가 결혼한 지 막 2년이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 수지는 정말 최고의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죠. 어머니, 음식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손자 지우가 태어나고 나서도 수지는 공손했습니다. 출산 후 복직하면서 바쁜데도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곧 일을 나가야 해서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기뻤죠.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일주일에 4일씩 아들 집에 갔습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밤에 재우는 것까지 다 했어요. 지우가 사랑스러워서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방에서 수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멈춰섰어요. 시어머니, 지금 와 있어.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하루에 20만 원씩 아끼는 거야. 너무 괜찮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라고요. 저는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봐준 건데 수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만 원을 아끼기 위한 도구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일단 지켜보자고 생각했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수지야, 오늘은 나 일찍 갈게.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동안 애써 무시하고 있던 수지의 다른 모습들이 떠올랐죠. 가끔 제가 지우한테 과자를 하나 줄 때마다 수지가 째려보던 눈빛. 제가 지우 옷을 사다 주면 이런 옷은 왜 사셨어요? 라고 말하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요. 그때는 며느리가 교육관이 확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수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지우가 보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진짜로 저를 좋아했죠. 저는 지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참자고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수지의 본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그때까지 저는 지켜볼 거라고요. 며칠 후, 저는 지우를 돌보면서 수지를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죠. 제가 지우한테 장난감을 사다 주면 수지는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집에 장난감 많아요. 그 말투에는 고마움이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안 사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4일씩 지우를 돌봤어요. 수지는 여전히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죠. 그건 다 가면이라는 거요. 어느 날 동네 친구 명자와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희야,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며느리가 착해. 하지만 명자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는지 다시 물었죠. 진짜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거요. 저는 그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요. 시간이 흘러 지우가 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받았죠. 여보세요, 수지야. 수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우가 아파?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오시면 지우가 너무 할머니만 찾아요. 그리고 어머니, 육아 방식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지우 돌보는 게 싫었어? 수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지우한테 과자도 주시고 제가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자 1개 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 교육 방침을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연락드릴 때까지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저는 바로 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수지가 나보고 집에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수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수지가 화난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며칠 후에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나 며느리한테 쫓겨났어. 명자는 놀라며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걸 설명했죠. 명자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야? 당장 따지러 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럼 지우를 영영 못 볼 것 같아. 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자신부터 생각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자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서운했어요. 민호야, 수지랑 지우는?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엄마, 미안해요. 수지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지가 갑자기 왜 화난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지우를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 반대했잖아요. 그게 수지 자존심 상했나 봐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애가 이제 겨우 3살인데 무슨 영어 유치원이야?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수지는 제가 자기 교육관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수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민호한테 전화했죠. 민호야, 이번 명절에 올 거지? 민호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수지 친정에만 가기로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혼자 외롭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 사진을 꺼내서 봤죠.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말도 잘할 텐데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갔어요. 저는 그동안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민호는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죠. 저는 매일 밤 지우의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수지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저는 손주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매일 지우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죠. 혹시 수지한테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우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놨어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울었죠. 지우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5살인데 말도 잘하고 유치원도 다닐 텐데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는 항상 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도 수지 친정에만 가기로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느 날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손주 이야기를 했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손주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우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었죠. 택배로 보내면서 메모를 적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받았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택배 조회를 해봤는데 분명 배송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이 없는 거죠? 저는 수지한테 전화했어요. 수지야, 택배로 선물 받았어. 내가 지우 생일 선물로 장난감 하나 보냈는데.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죠? 형식적인 감사 인사 하나 듣자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건가요? 민호가 가끔 혼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번 물었어요. 민호야, 지우는 어때? 잘 크고 있어?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지우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잘 크고 있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이야기는 안 해?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나도 지우 보고 싶다. 수지한테 말 좀 해줘. 한 번만 보자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수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릴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으란 말인가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유치원 앞에 서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혹시 지우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허탈하게 돌아왔었죠. 손주 한 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제 유일한 손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수지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수지의 전화였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반가웠거든요.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응, 잘 지냈어. 수지야. 지우는 어때? 많이 컸을 텐데.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컸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전화 드린 이유는요. 지우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당장 갈게. 언제 갈까? 수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시겠어요?
토요일 오후쯤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춤이 나올 만큼 기뻤어요. 3년 만에 손주를 본다니요. 얼마나 컸을까요?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바로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나 드디어 지우 보러 간다. 명자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갑자기 왜? 저는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영희야, 뭔가 이상한데 3년 동안 연락 한 번을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보러 오래?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지우가 나를 보고 싶어 한대.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며느리 돈 떨어진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저는 명자 말이 조금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다른 건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에이 설마 지우가 진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겠지.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명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까지 며칠이 남았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매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백화점에 가서 지우 선물을 샀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예전에 지우가 좋아하던 거였죠. 저는 집에 와서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어요. 포장을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하는 게 이상하다며 조심하라는 명자의 말이 떠올라서 속으로 조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했죠. 손주한테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저는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지우는 얼마나 컸을지 궁금했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고 떨렸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가 나왔어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지우가 달려왔어요.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지우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너무 보고 싶었어. 지우는 제 품에 안겨서 웃었어요. 많이 컸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죠. 수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점심 준비할게요. 저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우는 저를 보고 계속 조잘조잘 말을 걸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명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수지가 갑자기 연락한 걸까요? 정말 지우가 보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일단 지우를 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점심을 먹고 나서 수지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지우와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못 본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지우를 무릎에 앉힌 채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뭔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왜? 무슨 일이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복직 신청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당분간 수입이 없어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네. 수지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지우 유치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수지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그리고 학원비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돈을 달라는 건가요? 200만 원을 도와달라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는 당황했어요. 수지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수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상가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시잖아요. 그거로 주시면 되죠. 목소리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는 내 생활비 써야지. 수지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200만 원 주시고 남은 돈이면 어머니도 혼자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우가 옆에 있었거든요. 수지야. 그래도 이건 좀. 수지가 테이블에 손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 손주 교육비예요. 지우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지우를 사랑하는 걸 이용하는 건가요?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그때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실 시간 많지 않아요. 다음 달 유치원비 내야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안 도와주시면 지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지우 못 봐요. 지난 3년처럼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수지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실 거라 믿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죠. 밖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죠? 수지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우가 보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명자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너 말이 맞았어. 명자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지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 안 주면 지우를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까지요. 명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한 게 수상하더라. 영희야, 너 정말로 돈 보내줄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 보내주면 지우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돈 안 보내주면 손주 못 봐.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가 역으로 며느리한테 협박하는 거 어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자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돈 못 보내주겠다고 해.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거 녹음하는 거야.
저는 명자 말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증거를 모으자는 거죠. 그럼 그걸로 뭘 해? 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명히 그게 나중에 며느리 약점이 될 거야.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명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수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서요. 수지야, 나야. 수지는 밝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200만 원은 좀 힘들 것 같아. 수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나도 매달 쓰는 생활비가 있잖아. 근데 2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수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우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싶지. 하지만 너무 큰 돈이야. 수지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선택하세요. 돈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손주를 포기하시든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거든요. 수지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수지는 더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앞으로 평생 지우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어. 보내줄게. 수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수지가 저를 협박한 증거가 다 담겨 있었죠. 저는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녹음했어. 명자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부터 계속 증거 모아. 그리고 일부러 돈도 보내주고 기록도 다 남겨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수지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남았죠.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저는 모든 송금 내역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수지는 매달 전화해서 돈을 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것도 보내주셨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보냈어. 수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죠. 저는 매번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가서 지우를 봤어요. 돈을 보내주니까 지우 보는 걸 수지도 허락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집에서 지우와 놀고 있는데 방에서 수지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응,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 달라고 한 번 말하니까 매달 200만 원 보내주더라. 지금처럼 돈 계속 뜯어낼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확보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또 녹음했어. 이번엔 수지가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명자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완벽해. 이거면 증거 충분해. 6개월만 더 참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총 1200만 원을 수지한테 보냈어요. 모든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녹음 파일도 다 준비했죠. 명자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찾아갈 거야.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며느리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는 다음 날 바로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증거 충분합니다. 협박죄, 공갈죄로 바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녹음 파일에 며느리가 직접 협박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송금 내역도 완벽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문서를 보여주면 수지가 이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죠.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지금 집에 갈 건데 너도 있어야 해. 민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지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민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수지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지 앞 테이블에 던졌어요. 수지야, 이거 읽어봐.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너가 나한테 한 짓이 다 적혀 있어. 수지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그게 뭔데요?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읽어봐. 네 와이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민호는 수지한테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수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짓을 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기. 너가 직접 한 말인데? 수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움을 청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우 안 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평생 안 보여드릴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지를 봤어요. 수지야, 이게 뭐야?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파일을 틀었죠.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지금처럼 돈 계속 뜯어낼 거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수지,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수지는 울면서 변명했어요. 지우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 나한테 6개월 동안 1200만 원 받아갔잖아. 민호는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12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달 200만 원씩 6개월. 여기 송금 내역 다 있어. 저는 통장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통장 보더니 수지를 노려봤어요. 너 진짜 이런 짓을 했어?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도 말 못했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고 사기친 거야. 수지는 울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너 그동안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손주 못 보게 하고 돈 필요하니까 다시 연락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당장 이혼해. 수지는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뭐, 이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안 돼. 그럼 나 갈 데 없어. 민호는 수지를 밀쳐냈습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 당장 1200만 원 다시 돌려줘. 수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민호는 차갑게 말했죠. 주변에서 빌리든 어떻게든 해서 일주일 안에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수지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만 갈게. 민호는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고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돈을 마련해서 120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어요. 친정에서 빌렸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민호는 단호했거든요.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너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나. 수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민호가 키우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호가 지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저는 웃으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래, 자주 오렴. 지우는 제 품에 안겨서 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거든요. 민호는 갑자기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썼어요. 수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됐어.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앞으로는 잘할게요. 저는 웃으며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아무 제약 없이요. 어느 날 저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미끄럼틀을 타며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저는 지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손주를 많이 사랑하지만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아서 살 거예요. 그날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손주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자유롭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